간혹 보다 보면은 당근즙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자연요법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자연요법 하는데 잘 안 낫는 환자들도 오세요. 자연요법 하는데 나는 1년 동안 현미밥이랑 채식이랑 당근즙을 먹었는데 당근즙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랬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150에 100 나와요.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얼굴은 이제 카로틴 혈증 돼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당근이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밀싹은 체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밀싹 가지고 몇 년을 많은 환자들을 했는데 체질별로 부작용이 나는 환자가 없었어요. 치료는 다 낫지. 이제 그게서 밀싹은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그리고 냉성도 전혀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잘 아시는 게 소음인들 차잖아요. 찬환자들. 소음인들한테 제일 밀싹이 효과가 좋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몸이 찬 사람인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모든 체질의 효과가 좋은데 제가 하다 보면은 소음인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밀싹은 전혀 찬성질이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제가 밀순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질 진단 없이도, 체질 진단은 한의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체질 진단 없이도 모든 체질의 밀순을 쓰면은 다 효과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순을 가장 좋아하고요. 약국에서는 밀순만 권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의과대학 의학사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심의가 되라. 첫 번째 의사는 심이다. 최고의 의사는 심이다. 두 번째 의사는 식이다. 음식으로 벽을 고치는. 그리고 세 번째 의사가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의사가 식이고 식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심인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약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그리고 그대의 음식으로 약을 삼고 그 약으로 음식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자연이 의사예요. 자연이 의사고 저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의사를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리순 같은 경우는 밀순은 서양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고 보리순은 일본에서 많이 썼어요.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새 보리순 열풍이잖아요. 근데 보리순과 밀순의 차이가 뭐냐? 밀순은 체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성이에요. 근데 보리순은 냉성이에요. 그리고 체질을 타요. 이거는 이제 냉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양인, 양인들한테는 잘 맞는데 음인들한테는 안 맞아요. 이 보리순이. 그래서 적용하기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서양 체질의 당뇨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리순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권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권합니다. 그런 당뇨 환자분들도 밀순 가지고 거의 다 돼요. 서양 체질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밀순이 이제 90가지 이상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약사님들 계시는데 죄송한데 저는 다른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먹지 말라고 해요. 환자들한테. 비타민 C는 효과가 있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잘 드시는데도 환자분들이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별 필요가 없습니다. 밀싹즙에 다 들어있어요. 거의 모든 필요한 미세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분들 다 다른 영양제 하나도 안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라든지 씨앗 혼합 생즙을 먹으라고 합니다. 밀싹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그 산야초라든지 이런 걸 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위 같은 경우는 이게 밀싹 먹을 때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기 심한 분들한테는 키위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차다라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따뜻하게 약간 좀 따뜻한 물을 섞어서 먹으라 이렇게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항약집성방 세종이 이제 중국 약재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선에서 나는 그 약으로 백성들이 병을 고치길 원해서 만들었잖아요. 향약집성방. 애민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인데 이게 황달편에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죠. 이제 황달편에 소맥이라는 게 밀싹의 이제 한약명입니다. 도교치즉. 도라는 게 이제 빻아서
빻아서 짜서 즙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잔을 먹고 주야로 5번에서 7번 먹으면은 나아진다. 만약에 밀싹이 없으면은 광맥, 귀리즙도 역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 밀싹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의학에서 현대 중의학에서 당대 명의 인증 정화라는 책이 있고 그쪽에 그 파트가 이제 소갈 전집, 이제 소갈증이라는 거는 이제 당뇨병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치료 사례를 보면은 입원 치료를 병행했을 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중의학에서는 아직 밀싹을 안 쓰고 있거든요. 밀싹을 안 쓰고 한약만 썼을 때, 한의학적 치료만 했을 때 완치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3년, 5년 동안 한약을 먹고 있겠어요. 비싸고 힘들고. 그런데 치료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다들. 광화문병원 유명한 병원이 통사원이라고, 이분도 이제 중국의 10대 명의 중 한 명이에요. 당뇨로. 이분도 책을 이제 책이라든지 리포트를 보면은 3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방으로 단독 치료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상에서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경우는 현미채식과 밀싹 생즙과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기간이 3분의 1 이하로 단축이 됩니다. 제가 넓게 잡아서 3분의 1이라고 했지, 그전 훨씬 더 빨리 되는 몇 달,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완치가 됩니다. 완치라는 거는 이러한 관리를 해가면서 가끔씩은 이제 좀 식이요법을 어기고 좀 이제 뭐 외식을 한다든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그걸 저는 완치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가 이제 됩니다. 이건 이제 농진청에서 이제 자료도 보니까 이제 다른 자료 중에 나와 있는 농진청 자료고, 이제 농진청에서도 이게 간 기능 개선을 시킨다. 그래서 밀싹 먹고 간이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낭설이에요. 이거 국가기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공신력 있는 SCI 학술지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녹즙 먹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중일 다 옛날부터의 모든 기록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 현장에서의 임상과 국가기관에서의 이러한 검증이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밀싹즙으로 간 기능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생즙이냐? 하필 왜 생즙이냐?